네, 팩트체크 시작합니다.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가 또라는 말입니다. 이달 어버이날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또 추락해 숨졌고요. 같은 날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어서 숨을 거뒀습니다. 20일엔 삼성중공업에서 또 추락사가 있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설비 한 대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밀폐 공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정부는 이럴 때 작업 중지 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을 멈추고 사고 원인은 뭔지 조사해서 개선안이 나온 뒤에 다시 작업하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작업 중지 명령이 남발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인명사고 나면 이 공장을 올스톱 시키는 탓에 수백억씩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. 정말 남발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.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권 남발한다는 근거 중 하나는 너무 많이 발동된다는 겁니다. 이 법이 강화된 1년 4개월 동안 모두 597건, 한 달에 37건 꼴입니다. 그러나 이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됩니다. 고용노동부에 물었더니 작업중지 597건 가운데 589건, 대부분이 사망사고로 내려졌습니다. 지난해에는 882명, 하루에 2명 넘게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.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사람까지 더하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두 번째, 정부 명령으로 공장이 거의 올스톱된다는 건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.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도 사고와 관련 없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번 달 현대중공업처럼 핵심 작업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전체 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협력사들은 훨씬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작년부터 6건의 사망사고를 냈습니다. 추락해서 죽고, 기계에 끼어서 죽고, 또 질식해서 죽고, 매번 작업 중단 후 개선안을 냈고 정부가 작업 다시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. 이번까지 모두 6번, 111일 동안 공장 멈췄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던 겁니다.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사고 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문을 닫는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석 달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. 작업 중지를 남발해 수백억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기 전에 왜 매번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부터 따져야겠죠. 팩트체크였습니다.